네, 서울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 기간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소방본부와 시민안전실 소관 2022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뒤에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행정예산안과 의원벌이 한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일정 1항 의원번호 제214호 2022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재순입니다. 평소 시민안전과 소방무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춘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공혜용 예방안전과장입니다. 권왕상 119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정진석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윤태곤 남부소방서장입니다. 박준규 동부소방서장입니다. 김규주 북부소방서장입니다. 김재화 온산소방서장입니다. 정호영 울주소방서장입니다. 박정진 안전체험관장입니다. 조광식 119 제안위원 대응과장은 교육 입교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늘 이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방서 및 안전체험관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62쪽입니다. 세입 내역은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반납액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결산서 407쪽입니다. 세출 내역은 소방특별회계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1,341억 4,376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449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총괄 징수결정액은 1,772억 9,558만 원이며 불납결손액 200만 원, 미수납액 362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465쪽부터 470쪽까지는 소방본부 소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소방행정과의 징수결정액은 1,749억 576만 원, 예방안전과의 징수결정액은 6,606만 원, 119 재난대응과 징수결정액은 8억 4,011만 원, 119 종합상황실 징수결정액은 2,380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471쪽부터 476쪽까지는 소방서 소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471쪽입니다. 중부소방서 징수결정액은 5,907만 원이며 수납총액은 5,754만 원이고 불납결손액 140만 원과 미수납액 12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과태료 부과 한 건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472쪽입니다. 남부소방서 징수결정액은 1억 2,854만 원이며 수납총액은 1억 2,722만 원이고 불납결손액 55만 원과 미수납액 77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정기수입 한 건과 과태료 부과 한 건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473쪽입니다. 동부소방서의 징수결정액은 2,761만 원이며 수납총액은 2,711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5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과태료 부과 한 건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474쪽입니다. 북부소방서의 징수결정액은 6,512만 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475쪽입니다. 온산소방서 징수결정액은 11억 2,978만 원이며 수납총액은 11억 2,754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23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과태료 부과 한 건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476쪽입니다. 울주 소방서 징수 결정액은 4,930만 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결산서 483쪽입니다. 전체 예산 현액은 1,762억 2,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596억 150만 원, 이월액은 156억 3,400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1억 8,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억 7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불용 비율은 0.46%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513쪽입니다. 소방행정과의 예산 현액은 1,376억 6,200만 원, 지출액은 1,244억 3,5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2억 7,5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1억 8,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6,7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월 사유는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부지역 소방인프라 확충사업인 서울주 소방서 건립예산 43억 5,500만 원과 특수화구조대 이전 사업 예산 73억 3,7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고 소방차량 보관사업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장기화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의 영향으로 소방차 납품의 지연과 집행잔으로 구매한 그 연도 내 납품에 불과하여 승금 지급 후 5억 8,1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515쪽입니다. 예방안전과의 지출 예산 현액은 9억 1,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9억 1,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50만 원입니다. 결산서 516쪽입니다. 119 재난대응과 예산 현액은 113억 4,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96억 9,8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6억 2,8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400만 원입니다. 예산의 2월 사유는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특수재난훈련시설 설치 사업 예산 16억 2,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18쪽입니다. 119 종합상황실 예산 현액은 33억 7,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1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20만 원입니다. 2월 사유는 정보통신시스템 확충사업의 소프트웨어 영향성 평가, 가업 심의회 등 행정 절차가 장기간 소요되어 2억 5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519쪽입니다. 중부 소방서 예산 현액은 44억 5,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9억 2,9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억 2,500만 원, 집행잔액은 150만 원입니다. 예산의 2월 사유는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성남 119 안전센터 승사 건립 사업 예산 15억 2,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520쪽입니다. 남부 소방서 예산 현액은 41억 8,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1억 7,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20만 원입니다. 결산서 521쪽입니다. 동부 소방서 예산 현액은 24억 6,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4억 6,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30만 원입니다. 결산서 522쪽 북부 소방서 예산 현액은 29억 7,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9억 7,700만 원,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결산서 523쪽 온산 소방서의 예산 현액은 31억 8,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1억 7,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결산서 524쪽 울주 소방서 예산 현액은 28억 2,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8억 2,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8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525쪽입니다. 안전체험관 예산 현액은 28억 3,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8억 3,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안전체험관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고견과 지적들은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순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2022 회계연도 울사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페이지 일반 회계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예산 현액 및 지출액은 1,441억 4,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100%입니다. 46페이지 소방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1,772억 9,6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1,772억 9천만 원으로 수납 징수율은 99.9%입니다.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1,762억 2,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596억 2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0.5%, 보조금 반납액은 총 2건 1억 8,5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8억 700만 원으로 불용률은 0.46%입니다. 예산 이체는 총 10건 28억 3,400만 원으로 22년 7월 조직 개편에 따라 예방안전과에서 울산안전체육관으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2월 사업으로는 개석비 총 4건 148억 4,700만 원, 사고 이월 총 2건 7억 8,7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유의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인력 운영비 집행잔액 7억 5,900만 원과 사고 이월 사업 중 소방장비 차량 보강사업 사유와 119 종합상황실 소관, 정보통신 시스템 확충사업의 내용과 사고 이월 사유, 소방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보조금 1억 8,500만 원 반납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질의에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의견이 한 3건 정도 달려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대표로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좀 짧고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방본부장 이혜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소관 인력 운영비 집행잔액 7억 5천만 원 발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인력 운영비 예산 편성은 각 소방서별 편성 지급하던 것을 지난해부터 소방행정과에서 일괄 편성 집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인력 운영비는 소방공무원 및 공무직, 기관직 근로자의 보수, 직급 보조비, 연금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휴직자에 대한 대체 인력 및 주말 조리원의 채용 인원의 미달과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에 따른 집행잔액이 1억 1천만 원 발생되었으며 소방공무원 및 공무직의 예상 보수 총액과 실제 보수 총액 차이로 인한 연금 부담금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6억 4천만 원이 발생되어 인력 운영비 집행잔액 총 7억 5천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방행정과 소관, 소방장비 보강사업 및 일부 종합상황실 소관 소방통신 확충사업의 내용과 사후 이월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소관의 소방장비 보강사업의 내용과 사후 이월 사유입니다. 이 사업은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의 영향으로 소방차 납품의 지연과 집행잔액 구매건의 연도내 납품이 불과하여 성금 지급 후에 5억 8,1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나 올해 3월 모두가 납품이 되어 대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부 종합상실 소관의 소방통신 확충사업의 내용과 사고 이월 사유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 구축 운영 중인 스마트 재난 대응 시스템 장비의 내연수가 도래되어 교체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의 영향성 평가, 가업 심의 등 행정 절차가 장기간 소요되어 2억 500만 원을 사고 이월을 하였으나 올해 3월 사업이 종료되어 대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소방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에 국고보조금 1억 8,500만 원 반납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억 8,500만 원은 소방보조 인력 양성 및 운영사업에서 1억 8,400만 원과 특수목적의 음악구급자 보강사업에서 100만 원이 발생되어 국고보조금을 총 1억 8,500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국고보조로 운영되는 소방 현장 보조 인력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건비 및 교통비, 피복비를 당초 예산에 145명분을 계획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135명만 배치 운영되어 미배치 인력 10명분에 대한 1억 8,400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구조구 역량 강화를 위한 특수목적 음악구급차 구입 사업으로 지난해 당초 4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구급차 및 기타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100만 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기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순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소관 2022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와 같이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편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만 본 질의는 10분 이내로, 추가 질의가 있을 시에는 5분 이내로 좀 시간을 엄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장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본부장님 그리고 각각 과장님 또 우리 소방서장님 또 관계 우리 소방공무원 반갑습니다. 이장걸 의원입니다. 방금 검토 보고에서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결산서 513페이지를 보면은 방금 조금 전에 제가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사고 이월된 걸 사유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보면은 납품 현장에서 소방 차량 납품 완료가 여부 같은 걸 이걸 제가 알고 싶은데 그거는 언제쯤 됩니까 그러면? 예. 소모원이 이랬으면 납품은 올 3월달에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예. 정보통신과 소방 차량은 다 3월달에 완료가 돼가지고 대건 집행 완료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예를 들어서 납품이 지연이 되면서 화재나 소방 출동에 지장은 없었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예배 촬영도 있었기 때문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지장 없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입니다. 예, 이장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공진혁 의원입니다. 아까 저희 검토 의견 중에 소방행정과의 소관인 인력 운영비의 잔액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너무 빨리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제대로 잘 못 들었는데 퇴사도 있었고 다른 이런 것들이 있던데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이제 퇴사 같으면 이게 정상적인 우리 인력이었는데 중간에 퇴사를 한 건지 아니면은 기간제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한 건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실제 소방공무원의 어떤 휴직 등으로 대체 일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간제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6개월 계약을 했는데 4개월을 하면서 본인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게 되어서 이제 인력 운영이 난기된 겁니다. 이제 이게 퇴사 이유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정년퇴직이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했을 때 미리 또 알 수 있는 부분들인데 놓쳐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네, 저희들 향후에는 또 꼼꼼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513페이지 서부 지역 소방 인프라 확충에 관련된 부분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계속비 사업으로 한 43억 한 6천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되었고요. 이제 부지 보상 지연도 있었고 착공에 변경된 부분들도 있었고 했는데 이 신축에 관련된 추진 사항이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이 돼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지금 진행이 돼가 있죠 이게? 아마 이게 서울주 소방서 관련된 예, 말씀인데 이제 모든 설계 완료가 돼가지고 지난 5월달에 이제 착공에 들어가 공사 착공을 시작을 했습니다. 했고 향후 7월 초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 다 모시고 현장에서 기공식을 가지고 내년 연말에 울주 소방서를 준공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원래 계획된 것보다는 지금 시간이 지금 많이 지연이 되고 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이제 소방에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또 지역 주민분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이 지연이 돼도 너무 길게 이 기간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 보상 지연이나 착공 지연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기획되고 있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 지적한 부분대로 좀 그런 부분이 좀 타당하신 말씀 같고요. 이 당초에 소방서 같으면 한 3년 안에 사업을 끝내야 되는데 길어도 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 5년간에 걸친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저희들 참고를 해가지고 향후에는 또 더 좀 바르게 신축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최대한 빨리 좀 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 저희 작년에 이제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저희들 이제 현장 방문을 통해서 우리 온산 소방서에서 이런저런 민원을 이제 거기에 계신 분들이 많이 주셔서 제가 언급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 명칭에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해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온산 소방서가 남부 소방서로 바뀌고 울주 소방서가 이제 서울주 소방서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여기서 다시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권태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번에 이 소방본부 소관에서 일반회계 결산을 이렇게 보니까 집행률이 거의 한 100% 이렇게 일반회계는, 그리고 지금 이제 특별회계를 봤을 때는 거의 뭐 세입 같은 경우에도 실제 수납 징수율이 99.9%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참 이렇게 계획을 잘 수립했고 집행도 잘했고 세입 계획도 잘했다고 제가 이렇게 이번에 이제 심사 서류를 검토하면서 이렇게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의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출 또한 우리가 불용률이 보니까 0.46% 정도로 이렇게 집행을 최소화했다. 불용률을 노력했고 좀 더 이제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공진혁 의원께서 뭐 질의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그러나 참 집행을 계획적으로 하고 또 사업도 진행을 잘 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2월 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항상 이제 본부장님께 처음으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영전에 오셔가지고 우리 결산서 519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우리 중부 소방서 성남 1구 안전센터 신축에 대해서 약 15억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2월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다가 이제 변경이 돼가지고 이런 사항에 있고 또 제가 또 서면 질문으로도 저 질문을 좀 드린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예, 소방부의 이재순입니다. 의원님께 잘 아시다시피 아마 이게 당초에 이제 안전센터 청소년 문화회관 지식문화센터 이렇게 당초에 이제 계획이 되었다가 아마 지난해에 약간 계획이 변경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청소년 문화회관이나 아니면 그 K-팝 사관학교, 그다음에 119 안전센터 관련해 가지고 아마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아마 그 용역 결과가 6월 중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나오게 되면 그 용역에 따라 아마 계획이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용역 결과가 이달에 곧 나온다, 그죠? 뭐 본부장님 뭐 어떤 뭐 예측하고 있는 이런 얘기는 없었고,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소방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처우 개선 문제라든지 예. 또 제대로 된 울산시에서 부지를 확보를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지를 확보를 울산시에서 해서 그게 우리가 진출입이 원활한 그러한 이제 번영로나 장충로 쪽에 부지 확보를 울산시에서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소방본부에서도 어떤 이제 그 울산시와의 어떤 이런 우리 의회의 어떤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 울산 중구청과도 협의가 좀 필요할 부분들이다. 중구청에서도 지금 이제 이 소방센터가 진출입이 원활한 곳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시장님께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전달을 했고,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와 협의를 좀 해서 충분히 우리 시민들의, 울산 중구 국민들의 어떤 안전과 또 신속함 이런 것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원도심에 대한 위협한 부분은 또 거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또 소방본부에서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이제 2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원도심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청소년 문화의 K-팝 사관학교가 들어온다면 거기에 거리의 버스킹이라든지 이러한 행사를 하다 보면은 소방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어떤 공간의 어떤 활용도에 문제가 또 제기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 소방본부에서 미리 예측을 하고,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이
안전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울산시에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실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필요하지 않다면 우리 뭐 김종섭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선배 의원님들과 함께 소방본부와 함께 의견을 나누어서 뭐 그렇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다각적으로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는 걸 제가 충분히 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우려하는 부분들을 저희들 본부하고 시가 최대한 협의를 해가지고 그 전체 해소가 되고 그 저희들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권태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이재순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또 우리 모든 소방 관계 공무원 여러분 1년 살림 사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으셨고 권태호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회계 처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사건 사고를 우선으로 하는 우리 소방에 있어서 조금의 미흡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 처리까지 좀 잘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 우리 공지적 우리 의원님하고 권태호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인건비 관련돼서는 지난 해에도 그렇고 우리 추경을 또 하면서 편성했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발생을 합니다 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명태자 물론 뭐 기간제라든지 직원들 중도 명태하는 부분은 우리가 예측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크게 문제가 없다 보지만은 우리가 전년도 연말에 보면은 그 현년도 그 다음 연도의 그 퇴사자들은 우리가 저 몇 년생 연생으로 쭉 나눠 가지고 이제 몇 명 퇴사하시는 부분들은 예측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인건비 관련돼서는 조금 회계 처리를 좀 더 집행자능이 좀 최소화되고 아니면 뭐 추경에 배치를 안 하고 하여튼 조금 최대한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좀 맞춰주시라 하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시민의 재산이라든지 우리 안전을 위해서 늘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민 한 사람으로서 정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방서 울산 안전체험관 소관 2022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 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2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안전실장 박병희입니다. 먼저 울산 시민의 안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경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박중영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이흠용 산업안전과장입니다. 이상도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2 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36억 2,4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5억 8,6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35억 7,6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실제 수납 증수율은 99.6%이고 징수 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 증수율은 99.9%입니다. 부서별 세입 결산입니다. 78쪽 안전총괄과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4억 1천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은 4억 2,500만 원입니다. 80쪽 재난관리과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32억 1,300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31억 5,900만 원이며 수납액 131억 4,900만 원입니다. 원자력 산업안전과는 세입 예산 현액과 징수 결정액이 없습니다. 82쪽 민생사법경찰과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없으며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은 각 7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세출 예산 현액은 1,710억 5,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696억 9,2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9.2%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억 원, 보조금 반납액은 1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5,900만 원으로 불용률은 0.2%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입니다. 233쪽 안전총괄과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21억 4,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1억 1,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200만 원입니다. 235쪽 재난관리과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504억 9,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491억 6,9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0억 원, 보조금 반납액은 1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2,500만 원입니다. 238쪽 원자력 산업안전과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특별회계 내부 전출금 181억 6,100만 원이며 지출액도 예산 현액과 동일합니다. 239쪽 민생사법경찰과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2억 4,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4,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입니다. 461쪽 원자력 산업안전과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일반 회계로부터 전출받은 181억 6,100만 원을 포함하여 245억 2,6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45억 6천만 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합니다. 510쪽 원자력 산업안전과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245억 2,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85억 3,900만 원이며 이월액은 58억 7,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1,200만 원입니다. 마지막 결산서 554쪽 기금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377억 9천만 원에서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총 181억 6,500만 원을 조성하고 136억 1,200만 원을 지출하여 2022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423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제9호 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97억 3,100만 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등 1,268억 1,200만 원을 조성하고 1,191억 500만 원을 지출하여 2022년 말 기준 조성액은 174억 3,800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제9호 기금의 운영명세서는 결산서 55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병희 시민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서상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2022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136억 2,400만 원, 진수결정액은 135억 8,6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35억 7,6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천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1,710억 5,200만 원, 지출액은 1,696억 9,2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9.2%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5,900만 원으로
불용률은 0.2%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한 건으로 1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는 해당 사항 없으며 다음 연도 2월 사업비 현황으로는 명시이월 한 건으로 10억 원입니다. 24페이지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 징수 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245억 6천만 원으로 징수율은 100%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245억 2,600만 원, 지출액은 185억 3,900만 원으로 집행률은 75.6%, 집행 잔액은 1억 1,200만 원으로 불용률은 0.46%입니다. 26에서 28페이지 시민안전실소관 기금 결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2022년 조성액은 181억 6,500만 원이며 사용액은 136억 1,200만 원으로 연도말 기준 현재액은 423억 4,200만 원입니다. 제9호기금은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와 이재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2022년 조성액은 1,268억 1,200만 원이고 사용액은 1,191억 500만 원으로 연도말 기준 현재액은 174억 3,800만 원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정보 유해 화학물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사업은 전년도 2월 사업으로 집행잔액 1억 5,400만 원 사유와 산업안전과 소관, 원자력 안전 기반 조성 사업 예산에서 사고 이월 및 명시 이월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의견 두 건에 대해서 우리 시민안전실장님께서 대표로 좀 짧고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정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사업 집행 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유해 화학물질, 즉 염소, 아모니아, 불산, 이산화황 등에 대한 감지 센서를 설치하고 실시간 감시하는 사업이며 또한 유해 화학물질 누출 시 그 확산을 예측하여 신속한 주민 대피 등 재난 대응에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2020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4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한 사업이며 2022년 12월에 완료하여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시 경쟁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 1억 5,4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를 2022년 9월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용도 변경 승인을 받아 상습 침수 우려 지역 내 CCTV 확대 및 보강 설치 사업으로 올해 당초 예산 편성하여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안전과 소관 원자력 안전 기반 조성 사업 중 사고 이월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방사능 재난 대비 시민 대피 통합 관리 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용역 사업입니다. 2020년에 구축된 해당 시스템의 기능 개선, 데이터 갱신, 분석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스템의 안정 운영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950만 원으로 2022년 4월 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2월 완료하였습니다. 사고 이월된 사유는 조달청 공개 경쟁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2회 유찰되면서 착수일자가 예정보다 한 달 반 가량 지연되어 4월 중순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초 용역 기간인 10개월을 채워 보다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2023년 2월까지 과업 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안전 기반 조성 사업의 명시 2월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 2월 사업은 이재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대규모 이재민 발생을 대비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이재민 관리를 위해 모바일 및 웹 시스템 구축 등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12억 원으로 2022년도에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과기정통부, 행안부 협업연구과제인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선정됨으로써 사업기간이 2022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사업비 또한 과기정통부와 행안부의 국비 6억 원, 우리 시비 2억 원, 기업체 부담금 2억 원으로 총 9억 원으로 예산이 증액되었고 12 1억 원 중 5천만 원은 1차 연도인 2022년도에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12잔액 5천만 원은 올해 하반기에 지출할 계획으로 부득이하게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병희 시민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2022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의원님 편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본 질의는 10분 이내로, 보충 질의, 추가 질의가 있으실 때에는 5분 이내로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 일반 회계 결산을 보니까 그 세입 부분에서도 징수율이 99.9% 이렇게 하셨고 결산 또한 불용률이 0.2%, 뭐 나름대로 계획을 잘 수립하고 또 집행도 원활하게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뭐 특별회계 또한 실제 징수율이라든지 세입 부분도 있고 또 세출 부분에서는 좀 불용률이 그래도 0.46%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던 거를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 우리 결산서 236조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보고하면서 답변이 있었는데 우리 설명 자료에도 55쪽이죠.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사업비 이 재난 관리값입니다. 이게 언제 예산이 편성된 이 불용 사유에 대한 이제 2월이 됐는데 2022년도 이후에 추경 시 예산 확보를 해갖고 용역 발주 및 수행 기간 뭐 한 12개월 정도 소요된다. 연내는 집행이 불가하다라고 이렇게 불용 발생 사유를 이렇게 제출을 하셨네요, 그죠?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어떤 내용을 보면은 명시로 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예, 이 사업은 이제 소규모 공공시설이라고 각 부처의 그 법의 개별법에 의해서 그 관리가 되지 않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도로 같으면은 아주 시골의 마을의 작은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로법을 적용을 받지를 않고 하천도 뭐 지방하천, 소하천까지는 다 법상으로 관리가 되는데 마을에 있는 조그마한 세천들은 법상으로 관리가 안 됩니다. 특별하게 지원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소규모 공공시설이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점검을 하고 그중에 취약한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나중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토대로 이제 사용을 하려고 저희가 작년에 추경에 2회 추경 때 저희가 예산 신청을 했고 또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좀 더 잘해보겠다고 했는 사례고 선례가 아주 다양하지는 않아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용역비라든가 이런 거를 좀 산출하는데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기간도 2회 추경하고 남은 기간이 조금 이제 짧아서 저희가 현재 검토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이제 명시 이월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의원님 죄송하지만 허락해 주시면은 우리 과장님 설명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해당 법률이 제정된 게 2015년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제도권에 관심 밖에 있던 부분들이 이제 우리 주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도화시키고 법제화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고 이 사업에 대한 사례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하게 된 것은 이렇게 용역 이제 필요성에 대한 용역이 준비가 되면은 이걸 근거로 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용역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작년 추경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또 좀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흰남노 때문에 이 업무를 흰남노 태풍 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그 재난 대응 복구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다 보니까 사실 하반기 조금 소홀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인 사례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박중영 과장께서 이제 오랜 한 20여 년 이상 이 분야에 종사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는 어떤
그 포함돼야 될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고 저희들 소홀함이 없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답변 잘 들었고요. 저도 뭐 재난관리과 우리 나눔들 시민으로가 시민안전실 이번 전 직원들이 공업축제 때 어떤 여러 가지 안전사고도 하나 없이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 주시다는 점을 참 칭찬을 드리고 싶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결산을 하는 동안에 이 결산 심사 서류를 보다 보면은 우리가 개선돼야 될 부분은 반드시 개선을 하자고자 우리가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 실장님 답변 들어보면은 이게 이제 이 본사업이 보면은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여러 가지 뭐 작은 다리라든지 또는 뭐 세천, 뭐 치보, 낙차공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런 소규모 공공시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뭐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어떤 받지 않기 위한 우리 시민들의 생명 안전을 위해서 이 용역을 하겠다고 추경에 그것도 예, 예. 추경에 우리가 이제 예산을 긴급하게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예, 예. 그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물론 우리 실장님 답변 내용에서 흰남노 태풍에 관련돼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은 노고가 있었다는 점도 충분히 인지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용역 발주 이렇게 준비 미비해가지고 이 예산 10억 원이 제대로 이월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재정 운영 좀 효율적이지 못했다. 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좀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다. 이건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 이런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예, 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그럼 결산 심사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예, 예. 그렇게 좀 재정 운영에 좀 철저히 예, 좀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명심해서 남은 그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쓰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 이사입니다. 네, 권태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그리고 또 각각 과장님 또 뒤에 우리 공무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이장걸 의원입니다. 저는 뭐 다른 질의보다 우리 이번에 그 안전총괄과 뭐 다 공무원들 한 분 한 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은 그 공업 축제에 대해서 제가 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말 방금 권태호 의원께서도 말씀했지만은 공업 축제는 성황리 잘 끝났습니다. 그죠? 방송에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 뭐 시장님 말씀대로 1회, 2회, 3회 해보고 수정할 건 수정하고 이렇게 잘 한다는데 보안 대책은 잘 하고 계시죠, 과장님? 네, 축제 전반의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관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축제 안전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또 새로 제정된 조례라든가 이런 기준들을 좀 더 적용할 수 있게끔 계속 홍보하고 있고 울산시 나름의 표준 매뉴얼도 저희가 또 만들어서 또 직원들이나 시민들께서 볼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이번 공업축제 때 보셨겠지만 시민들께서 또 질서 유지 잘하신 부분들도 아마 충분한 이런 사전 교육이라든가 또 이게 시민 안전 교육 이런 부분들에 기인한 부분도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안전은 특별히 잘 하셨지만 또 이벤트 분야도 지금 1차, 2차 이렇게 나누어서 내년은 더 잘 될 수 있도록 네네 그렇습니다. 잘 파악해 주시기를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사입니다. 예. 네, 이장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공진혁 의원입니다. 우리 권태호 의원님이나 이장걸 의원님께서 다 언급을 해주셨던 공업축제에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로 할 말이 많았고 또 칭찬할 부분도 많았었지만 또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51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전문의 검토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재난예방사업비 58억 2천만 원에 계속비가 이제 2월 되었습니다. 이 착공 전에 이제 뭐 사전 절차 행정기간 뭐 소요라고 이렇게 돼가 있는데 구체적인 2월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산업안전과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사업은 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총 그 예산액은 156억인데 그 중에서 이제 그 국비를 이제 그 부지는 우리 시비로 40억을 샀고요. 이미 다 집행됐고, 요건 순수한 국비 사항인데 이제 여기에서 예산은 확보했습니다만은 지금 그 각종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실시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그 완료를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뭐 물가라든지 이런 게 인플레가 너무 심해서 그 보완 작업을 하는 바람에 지금 8월 달에 지금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2월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8월 달에 착공을 한다 그러면 이게 올해 원래는 이제 준공 목표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근데 그럼 지금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올해는 지금 그 산업부라든지 이쪽하고 협의를 하기를 올해는 힘드니까 지금 기재부하고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는 완료를 해라. 그러면서 그 중간에 그 각종 생사라든지 지금 국비 확보 예정이고 있는 게 한 290억짜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릴 텐데 그 사업하고 먼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간다면은 그 이 기능에 그 유지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행정적인 어떤 절차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부분들이 늦어지면서 아무래도 국가산업단지 안에 노후화되가 있는 대형 재난 사고의 위험이 알면서도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되고, 이런 시민분들의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은 좀 빨리 진행이 되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좀 속도를 좀 내어서 해주실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민생사법경찰관장님 이제 뭐 지난번에도 한번 계속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요즘 시민분들이나 전국에 계신 분들이 지금 해양 수산물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울산시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이제 대처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우리 원산지 그 단속은 그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는 관계없이 우리 직무가 정해져 갔습니다. 이미 계속 늘 해오던 상황이고, 원래 지금 방류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월 달부터 업소를 일일이 방문해서 안내 표시를 홍보를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했고 5월 달부터 지금 강화를 해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해양수산과에서 특별 전개 우리 직원이 또 동원되어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적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큰 만큼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관리를 해주고 또 홍보를 해주셔야 시민분들이 또 안전하게 또 이용을 하실 거고, 이런 부분들이 또 안 되면 또 실질적으로 그 상인분들이 굉장히 타격을 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홍보도 중요하고 단속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난관리과장님, 지난해 우리 할 때도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고 빠른 대처로 인해서 복구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빨리 잘 되었는데 지금 앞으로 이제 또 이 부분을 또 방비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시기가 왔습니다. 재난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복구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더 예방하고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다시 언급을 합니다. 이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점검을 좀 강화해 주시고 이런 예산이 투입될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발빠른 그런 투입으로 인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 김동칠 의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만 우리 그 결산서 페이지 235쪽을 이래 보시면은 이 설명을 하시면서 낙찰 차액은 원래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CCTV 확대 및 보강 사업으로 이제 사업을 편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앞쪽을 보시면은 여기도 집행잔액이 지금 현재 그 불용액이 1억 4,500 중에 집행잔액 1억 2천만 원은 행정안전부 2023년도 예산 용도 변경 승인 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재집행 예정이라고 쓰셨는데 그 뒤쪽에 보면은 재난 관측용 CCTV 보강 사업이라고 써놨거든요. 그럼 이것도 용도 변경해서 CCTV 보강 사업으로 예산 편성할 겁니까? 할 예정입니까? 여기 지금 예정이라고 써놓으셨는데 그러면은 이 앞쪽에 있는 올해는 이미 예산이 1억 5천이 편성됐고 CCTV에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편성이 돼가 있고 예. 내년에도 이 용도 변경을 해서 1억 2천만 원은 CCTV에 편성하겠다. CCTV 설치에 하는데 편성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건이 이제 두 건입니다, 사실은. 예, 첫 번째 건은 아까 이제 우리 저 실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1억 4천만 원짜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저 용도 변경 승인을 받아서 예산에도 편성이 돼서 중구에 이미 교부까지 다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이 이제 스마트 해안 재난 안전사고 대응 시스템 구축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 사업도 한 1억 4천 정도 지금 불용액이 이제 입찰 잔액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재난 관측용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요. 이것도 되는 대로 그 용도 변경 이것도 특교세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 받아서 나머지 사업도 또 이제 재난 관리용 CCTV를 구축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에 설치할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까? 예, 그거까지 이제 아직 선정이 안 돼서 예, 대충 계략적으로 사업의 종류 정도는 저희가 이제 검토가 된 상태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선정이 되는 대로 그 후속 행정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그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전에 스침이 한번 봤는데 실질적으로 CCTV가 설치되어야 할 곳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한번 그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CCTV가 설치될 때를 정확하게 선정을 해서 우선적으로 이게 이 자리는 설치가 돼야 되겠다 하는 곳을 좀 명확하게 찾아서 예방 차원에서 설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님. 네, 김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박병희 실장님을 비롯한 담당 과장님들 한 해 살림 산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시다시피 5월달, 6월달이 참 행사가 진짜 많은 달인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사고 없이 무사히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병희 실장님 그리고 박경래 우리 안전총괄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권태호 의원님 아까 말씀을 좀 하시던데 명시 2월에 대해서 물론 뭐 계속비 사업이야 뭐 계속비 2월 되는 부분이야 뭐 의원님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고 그리고 우리가 사고 2월 자체는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또 있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명시 2월만큼은 실제 우리가 첫 계획을 한 대로 좀 진행을 웬만하면 좀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박병희 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담당 과장님들이 울산시 전체의 시민들의 안전을 사실은 담보로 하는 안전을 위해서 또 있는 과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좀 생각을 하시고 좀 세밀하게 예산 편성을 하셔서 집행잔액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걸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 조금 있으면 이제 또 태풍 때문에도 사실은 걱정입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우리 권태호 의원님 늘 말씀하시지만 우리 태화시장 그 일대 그리고 뭐 또 침수되는 곳들이 사실은 많고 또 타 구군에도 상습 그 침수 지역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 부분들 사전에 좀 충분히 좀 검토를 좀 하시고 우리 대책을 좀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 조금 안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2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 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회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이흠용 우리 산업안전과장님께서 또 오랜 공직 생활을 또 마무리하시고 7월부터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예, 하여튼 너무 시민 한 사람으로서 진짜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서 우리 울산 시민과 울산시를 위해서 많은 공을 세우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간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조금 짧고 간략하게 소회나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한 31년여의 이제 공직 생활을 마치고 7월 1일부로 이제 퇴직 준비 파견 연수를 가게 됐습니다. 이제 그 동안에 제가 안전 쪽의 업무를 몇 년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행자위의 이제 위원님들은 특별하게 진짜 좀 우리 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관심과 그런 실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오늘 또 준비하는데 공부를 좀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그래 앞으로도 저희들 산단, 원전, 중대재해 이쪽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 많이 좀 용기도 좀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라고 저희도 인수인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흠용 과장님 참 알찬 좀 계획을 짜셔가지고 제2의 인생 멋지게 보내시길 저희 행자위 위원들님들이 전부 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시민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15호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행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안전실장 박병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 공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종영 재난관리과장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164억 4,900만 원보다 2억 7천만 원이 증액된 167억 1,900만 원입니다. 편성 내역은 재난관리과 소관 2023년 폭염대책비 특별교부세 2억 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쪽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54억 3,600만 원보다 2억 7천만 원 증액된 757억 600만 원입니다. 편성 내역은 재난관리과 폭염피해 예방 물품 구입비 1천만 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병희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행정예산안 시민예산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세입예산액은 167억 1,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64% 증가한 2억 7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757억 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0.36% 증가한 2억 7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은 재난관리과 소관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2023년도 폭염대책비 교부금에서 동구청의 미교부한 사유와 양산 대여소 운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폭염대책비 동구청 미교부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폭염대책비 수요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동구를 포함한 4개 구에서 버스 정류장을 이용한 통합 그린쉼터 설치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버스 정류장 이용자 순위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중구 성남동 버스 정류장을 대상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동구는 제외되었습니다. 그 외에 그늘막 등 폭염 저감 시설 설치 수요조사에서는 동구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지 않았고 그 외에 신청한 구군 중에서 그린통합쉼터 설치 예정인 중구를 제외한 남구, 북구, 울주군에 각 2천만 원씩 균등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산대여소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중 폭염피해 예방 물품 구입 1천만 원은 22년부터 시행 중인 폭염피해 예방 양심 양산대여소 운영에 필요한 양산을 추가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관내 주요 관광지, 관광안내소, 공원 등 8개소에 배치하여 시민들의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반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병희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행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같이 위원님들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편하게 질의를 해주시고요. 질의 시간은 본질의 10분 이내로, 추가 질의 5분 이내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장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장걸 의원입니다. 그 양심 양산 이 구입을 해서 그 보통 잘 서운한데 가지고 옵니까? 그 2022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 회수율 한 70%가 좀 넘습니다. 잘 안 가오네요. 예, 좀 보충을 좀 하기도 하고 그 이제 훼손되기도 하고 일부 좀 이렇게 반납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희들은 이제 거기 울산광역시라는 마크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가져다니시기는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일부 회수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다 그죠? 좋은데 그 양심에 좀 그지? 그러면 우리 울산 마크를 좀 많이 양산에 좀 많이 찍으십시오. 그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예, 좀 새로운 디자인을 한번 도입할 수 있도록 예, 디자인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사입니다. 네, 이장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요거 간략하게만 하나 좀 질의 좀 드릴게요. 그 재난안전 우리 특별교부세 우리 중구에 이제 2억이 여기에 배정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뭐 지금 개수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은 성남동 고 지금 뭡니까 CGV 그 앞에 정류장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치가 거기가 뭐 저 시민들이 또 많이 이용하는 허브 지역이다 보니까 위치상으로는 좀 괜찮아 보이고요. 지금 요 그린 통합 쉼터 여기는 어떤 시스템들이 지금 구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안에? 예. 기본적으로 이게 폭염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어서 일단 냉방, 난방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그 공기청정기도 이제 공기청정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공기질도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또 LED 그 태양광 패널을 사용해서 한 또 친환경 쪽으로 되고 그 외의 기능은 뭐 휴대폰 무선 충전 기능, 그다음에 비상벨, 또 야간에도 많이 이제 승강장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여성분들을 위한 비상벨이라든가 그 쓰러지시는 이제 노약자분들 해서 이제 자동 심장 제세동기 이렇게 해서 그 냉난방 그 기능 외에도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특별 교부세로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설치는 언제쯤 가능합니까 이게? 예, 이게 지금 저희가 우선 그 성립 전 예산으로 승인을 해주셔서 예. 저희가 5월달에 이미 돈이 내려갔습니다. 예. 내려갔고 아마 설치 비용이라 설치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면은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여름 폭염이 오기 전에는 저희가 지금 최대한 그 현장에 설치를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김동칠 의원님께서도 며칠 전에도 말씀을 좀 하셨는데 예산을 이제 집행을 할 때 좀 시기에 맞게 좀 집행을 해 주십사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 요건 좀 챙기셔서 이게 어차피 폭염 우리 또 대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뭐 장비들 장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시민들 그 편의 증진을 위해서 좀 시기와 때에 맞게 설치 운영을 좀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리하시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지리하시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는 6월 15일 개표정을 통해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성월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11호 울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홍유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홍유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공진혁 위원님, 이장걸 위원님, 김동칠 위원님, 건태호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울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염에 대응하고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폭염 피해 예방 대책 및 주민 피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 보호에 이바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폭염, 도시 열섬 현상, 열대야, 폭염 저감 시설 등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시장은 매년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폭염 취약 지역의 홍보활동 강화와 폭염 취약계층의 지원 및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의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그 밖에 협력체계의 구축과 폭염 예방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상세 조례안과 근거 법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홍윤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서상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울산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및 도시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 재정 이후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5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 피해 예방 및 도시 열섬 현상 완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해 폭염 취약계층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와 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가 있고 특히 관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도 폭염을 자연재난에 추가하고 재난관리기관장의 책무에 폭염대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점, 여름철 기온 상승과 폭염의 빈도가 증가하고 인구 노령화에 따른 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무엇보다 폭염으로 인한 사건,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서상종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희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민안전실장 박병희입니다. 먼저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공진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울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폭염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발의해 주신 홍유진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구온난화 및 이상기온 발생 등에 따라 발생하는 폭염으로부터 울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 홍보활동, 폭염 취약계층 지원,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폭염을 심각한 재난으로 인지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폭염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를 제정해 주신다면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병희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장걸 의원님. 우리 발의해 주신 우리 홍유진 의원님 정말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조례가 오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가 좀 많이 늦은 감이 있더라고요. 있고 시도에서 이렇게 보면은 시도 16개 시도에서 지금 불과 아는 곳이 한 3곳밖에 없는데 정말 발의해줘서 고맙고요. 우리 시민의 안전에 보건 대책에 이 조례를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장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권태호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홍유진 의원님, 예. 아니요, 폭염 피해 예방 및 도시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 이렇게 대표 발의하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고, 이러한 조례를 이제 집행부에 이제 제가 좀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조례는 사실 우리가 좀 미리 만들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우리가 이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예산을 하다 보면은 더욱더 이제 예산 집행이 명분이 있을 것이라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 보면은 이 조례안의 내용이 보면은 시장의 책무 제3조에도 보면은 3주 제2항에 보면은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저는 봤을 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게 이러한 있고 또 보면은 이 제5조에 보면 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의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은 없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이런 세부적인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조례만 만들어 놓고 이 예산 집행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조례는 있어나 마나한 조례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신지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두리뭉실한 답변이었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뭐 계획하고 뭐 이 조례를 올라오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셨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혹시 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실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예, 저기 위원님 저 조례안에 따라서 폭염 종합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고 돼 있고요. 말씀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폭염 종합 대책을 이제 매년 이제 저희가 지금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위원님께서 이번에 세부 수립 내용에 대한 또 구체적인 사항까지 다 언급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심하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주요 내용이 폭염에 대응해서 일단 대응 체계 TF팀을 꾸려서 폭염은 사실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부서들이 많습니다. 뭐 복지, 도로, 뭐 여러 분야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이제 TF를 꾸려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무더위 쉼터를 지정해서 노약자분들이 아주 무더울 때 가실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늘막도 설치를 하고 조금 전에 또 추경에서도 승인해 주신 것처럼 통합 그린 센터 이런 시설들도 계속해서 저희가 대책을 예산도 투입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대책 수립하다 보면 용역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아직 없고, 예,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폭염에 대한 피해 예방이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봐서 선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조례가 발의됐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지평부에서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 폭염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권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예.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11호 울산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및 도시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